안녕하세요, 원쌤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BIM 뉴스, 자, 세 번째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도서는 얇게, 정보는 깊게, 산업은 높게, 건축 디지털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건축산업 경쟁력 제고. 비전이래, 이게. 뭐 얇게 깊게 높게 좋다. 자, 추진 목표 25년 빔 설계 기반 구축. 그러니까 25년까지는 국내 BIM 뭐 토목 건축 전 산업 분야의 설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30년 디지털 건축 서비스 완전 구현하겠다. 그래서 10년은 그러니까 약 9년이죠. 내년 이제 2021년 내년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21년부터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딱 10년이네요.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의 빔을 이렇게 완전 구현하겠다 이런 거야. 4대 전략 분야 12개 핵심 요소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4대 전략 분야가 뭐냐 하면 빔 발주 사업 단계적 의무화, 공공 및 설계 지원, 민간 대상 건축물 확대 추진. 그러니까 공공건축물부터 해갖고 민간까지도 점차 확대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공동주택 LH는 20년 25%, 22년 50%, 24년 100% 의무화 시행한다. 뭐 얘네들은 뭐 볼 것도 없죠. 그냥 가는 거죠. 민간 부분, 이게 중요해. 24년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 대상 건축물. 27년 이거 좀 적어 볼까요? 민간 빈 의무하니까. 이렇게 보면 24년 대부분 이렇게 쓰니까 24년까지는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 대상 건축물. 자, 24년에는 관계 전문 기술사 협력 대상, 뭐 특수 건축물이겠죠. 전문가가 필요한 협력 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원점 뭐 이런 거 큰 거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24년. 그리고 27년 이거 중요하네. 27년 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 지금 상주 감리가 5,000회배인가요? 5,000회배? 어쨌든 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겠다. 굉장히 이거 민간 건축의 빔 의무화는 뭐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빔 24년 인허가 디지털화 100%. 오, 이거 봐. 또 24년에 보니까 BIM 2024년 이건 연을 썼네. 인허가를 디지털화 한대. 100%래. 인허가 단계에서 디지털화를 100% 한대요. 뭐 인허가는 뭐 디지털 뭐 별 의미가 없죠, 사실은. 뭐 지금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27년 설계 생산성 40%. 그리고 30년 건설 생산성 15% 향상. 뭐 이거는 뭐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여기 넣지 말고요. 그게 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2027년에는 설계 생산성의 40%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리고 30년 건설 생산성을 15%. 크게 뭐 피부에 와닿는 그건 아닌 것 같아. 4대 전략이라고 보기엔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문 인력 기존하고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그래서 교육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24년엔 30%, 27년에는 50%, 그리고 30년에 100% 전체 건축 인구 교육을 실시하겠대. 근데 교육 기간이 기초적인 이제 학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학교를 제외한 기존 인프라에 대한 역량 교육 실시를 이렇게 하는데, 빔 건축 산업 활성화, 민간 빔 활용을 24년 30%. 와, 30% 민간 건축의 30%를 활용한다? 그리고 27년에 60, 30년에는 100% 달성.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의 국내는 민간 건축 포함해서 다 빔이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죠. 전략 분야에 중점 추진 과제라고 있는데 12개의 핵심 요소가 있대. 제도의 개선, 이거 굉장히 필요하죠. 기준 제도 재개정,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2D 체계를 없애야 돼. 이제는 빔 체계이기 때문에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 우리는 애초부터 3D를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2D 체계에 자꾸 3D를 여기다 우겨 넣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야 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좁은 공간 안에 이런 거지. 냉장고에 코끼리를 쑤셔 늘려오래. 냉장고보다 더 큰 코끼리. 물론 작은 잘라갖고 넣으면 넣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D의 기본 체계에 3D를 자꾸 엎으려고 하니까 안 됐던 그 체계를 바꾼다. 그리고 빔 적용 건축물 확대, BIM 기준 제도의 정비, 그리고 빔 적용 의무화, 공공 및 설계 민간 사업 확대. 좋다. 너무 좋죠.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민간 건축에도 빔 의무화. 그리고 기술 개발, 인허가 디지털화, 그리고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좀 어디가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 디테일하지가 않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빔 표준 환경 구축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고, 표준 어떤 제너럴한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거예요. 미국 기준의 기본적인 거 흐름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초창기에 미국도 분명히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거기에 대한 뭔가 아웃풋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지. 무조건 미국이 LOD 1, 2, 3, 4, 5 500 이렇게 한다 해서 우리도 그거 하면 그냥 따라잡는 뿌리예요. 사실 의미가 없어. 미국이 국제 표준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긴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플래티스를 한 다음에 이것을 국제 표준으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야 되겠지. 이게 이제 진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적화된 BIM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한류 연풍이 일어나잖아. 빔도 한류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빔 설계 자동화 기술. 하이, 자동화 기술 진짜 너무 좋아한다. 자동화 기술 좋아하지 말랬죠. 빔 기반 시공 자동화 지원 기술. 그놈의 자동화. 그래서 반자동화 이런 말 쓰자고요. 다 자동화 되면 슬프잖아. 앞으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없어진다.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빔 교육 커리큘럼 보급 및 시행, 인력 양성이에요. 그래서 신규 인력 양성, 그리고 기존 전문 인력의 숙련도 향상.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두 가지야, 사실은. 왜냐면 기존의
기존의 사람들, 기존의 인프라들, 우리 설계, 시공, 뭐, 그 기존의 실무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며, 또, 이제 전문 영역을 원해서, 건축 관련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두 가지 교육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신규와 기존 인력, 그래서 빈교육 커리큘럼 보급 및 시행. 이 커리큘럼 누가 만들 것인가? 쌤이 항상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과도기라는 거죠. 과도기를 이제 좀 벗어나는 시점에 와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했던 시행착오를 재반복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전문가가 하고, 뭐 정치나 뭐 정책해야 될 거는 그쪽에 말빨이 좋으신 교수님들이 하시고, 뭔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데는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라 기반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빔 인턴 네트워크 지원체계 구축. 사실 쌤이 말하잖아. 이미 우리나라는 노하우를 가진 젊은 인력들이 넘쳐난다. 그네들을 모아야 된다. 지금 싹 모아갖고서 우리 흔히 말하는 아이디어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 인력풀은 충분해요. 지금도. 산업 활성화, 통합관리기관 설립. 쌤은 사실 국가빔지원센터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국내 BIM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떠들고 했던 게 다른 무엇보다도 값진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뭐 이 길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죠. 근데 앞으로도 힘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이왕 발을 담갔으면 끝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국내 올바르게 BIM이 제대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뭐. 그래서 이거 보면 쌤이 봤을 때는 국가 예산이나 좀 제대로 줘라. 사실 말은 뭐 번지르르하게 그렇다는데 막상 하위 기관에서 뭐 하려고 하면 뭐 돈이 없잖아. 이거 똑같은 거야.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설계사무소에서도 영세한 설계사무소에서도 얘 하려면 장비 사야 돼, 프로그램 사야 돼, 배워야 돼, 시간 투자해야 돼. 당장 먹고 살 길이 산만리인데 똑같아. 기관도 나라에서 뭐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거기에서 사업비를 줘야지. 예산 딱 신청하면 딱 잘라갖고 주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줘야 빔을 뭐 할 거 아니에요. 가이드 뭐 그냥 공짜로 나와요? 아는 사람 찬스 써갖고 해줘 이래갖고 다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국가는 돈으로 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돈이 조금 들어가면 그만큼의 정보의 결과물이 나올 뿐.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놈의 BIM 한데 이런 거 국가에서 예산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빔 한 달 합치고 한 300억, 400억, 500억 이렇게 갖다 썼단 말이죠. 솔직히 우리 R&D가 됐든 뭐가 됐든 정부 예산 들어간 건 맞아요. 2012년, 16년 뭐 예산이 막 들어갔다고 몇 100억 단위가 쭉쭉쭉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대할 만치 좋은 게 나왔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 국정감사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뭐 앞으로 이제 발전하겠지.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극단적이고 뭐 안 좋은 것보다는 좀 더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돈이 과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써져서 뭐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오랜 시간 늦게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잖아. 뭔가 변화하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좋은 생각으로 가자고요. 뭐 욕하면 뭐해요. 입만 아프지. 자, 핵심 추진 과제. 여기 보면 이제 제도 개선, 뭐 이렇게 핵심 추진 과제 이렇게 나와요. 빔 적용 의무화, 공공 및 설계 지원 민간 대상 건축물 확대. 그냥 공짜로 되는 거 없다고 그랬죠, 월쌤이. 딱 보니까 적용을 확대하는데 건축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축물의 단계별 빔 적용 의무화, 공공시설물 및 설계 지원 민간 대상 건축물 확대 시행. 똑같은 말이죠. 앞서서 제도의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뭐 추진 과제로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라고 퓨처 플랜을 만든 것 같아.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 행정 시스템의 제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건축 행정 시스템에 빔을 제출하게 한다. 언제? 22년. 22년이 되면 공공건축물에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 행정 시스템 제출. 이제 공공건축물 하는 데는 이제 비상이 걸렸죠. 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민간 건축물의 경우 이건 뭐 앞서 똑같은 거죠. 이거 관계 전문 기술사 협력 대상의 건축물 24년. 그리고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은 27년. 또 있네.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또 있네요. 연면적 500m 제곱 이상의 건축물. 와, 이거 빡세다. 와. 30년이 되면요. 연면적 자, 2030년은 연면적 500해배, 500m 제곱 이상 건축물에는 얘를 해야 된다. 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의 제2항 연면적 1만 미터 제곱 이상의 건축물 등 하고 건축물 시행령 제19조 연면적 2000m 제곱 이상 등 이제 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빔 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의무화라는 거죠. 벌써 법적인 거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공동주택은 LH 공공발주 사업은 조달청 빔 적용 의무 확대 추진 내용 준용한다. 뭐 그래서 표로 이렇게 나왔어. 표로 이렇게 나왔는데 뭐 별거 없어요. 조달청에서는 공공건축물 300억 이상, 적용 단계는 계획 중간 실시 모든 공종, 그리고 200억에서 300억 미만, 계획 중간 실시 건축 구조만, 그리고 100억에서 200억 미만, 그래서 계획과 건축. 사실 역시 디테일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이제 스타트잖아. 이제 비기너들이 다양하게 누구 하나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끔 뭐 좀 더 세분화해서 범위 적용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지막지하게 이런 규제가 세지면요, 이미 준비된 자, 큰 데 위주만 다 일을 다 수주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또 나름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줘야 된다. 그래야지 뭐 말이 안 나오죠. 자, 제일 중요한 민간 설계 지원 관계 전문 기술사 협력 1만 미터 제곱 이상, 상주감리 2000m 제곱 이상, 연면적 500m 제곱 이상. 뭐 이렇대. 자, 건축 행정 시스템 개선, 빔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인허가 검토 지원 및 법규 자동 검토를 통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그놈의 법규 자동 검토. 이거 요즘에 그런 서비스 있죠. 민간 기업인데, 내가 이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소만 집원 딱 넣으면요, 거기에 대한 법규 다 검토해서 줘요. 행정 서비스 같이. 이게 유료 서비스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규는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건축법의 법이잖아요. 그거는 자동화한다?
일을 편하자고 해서 되는 일이 있고요. 편하자고 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일을 좀 분류를 해서 빔에서 가능한 거, 얘는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이런 거야. 로봇으로 안전 구조, 안전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드론으로 찍는다든지 사람이 가지 못하는 댐이나 뭐 이런 부분의 디테일한 거를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거, 어떤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드론이나 뭐 로봇이 할 수 있어.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는 건 사람이 그거를 선택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줘야 된다. 그거 로봇만 믿고 컴퓨터만 믿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하나 잘못돼서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져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반드시 그래도 최종적으로 컨펌을 해야 될 것과 뭐 그렇지 않은 걸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20년 빈 기반 건축 인허가 신청 처리 기능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안 했죠. 3차 사업 21년 빈 기반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 대용량 빈 데이터의 납품 및 효율적 자료 관리 체계 마련, 인허가 담당 및 협의 기관 빈 검토 체계 법규 검토 범위 설정 등 마련. 뭐 지금 뭐 하나도 안 돼 있어. 우리 허가권자에 우리 흔히 말하는 시청 군청의 건축 행정과 뭐 이런 데 보면요, 빔 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때려잡을 건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듯한 캠페인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는 원쌤입니다.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 이런 서류는 겁나 잘 만들어요. 이런 거 되게 잘해. 그리고 소입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우리나라 겁나 잘해. 근데 막상 뭔가 일이 잘못해서 터지면 다 책임 회피해야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제발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차 산업은 22년, 23년에서 사업 내용은 빈 기반 인허가 협업 지원 체계 구축, 빈 품질 인증 체계 구축, 뭐 이렇대. 자, 기존 제도 정비, 기존 지침 기준 개선을 한다. 뭐 빔 도입 장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빔 관련 기준 및 신규 지침의 재개정 추진을 23일날 한대. 그러니까 23년에는 재개정이 된대 모든 게. 그러니까 의무의 시작점이 23년이 되겠네. 쌤이 이렇게 보니까 기존의 제도의 정비를 한대요. 23년도 되면 2023년도 되면 신규 및 기존 제도에 다 뜯어 고친다는 거지. 23년. 기존 제도, 신규 지침 이런 것들을 다 개정한대. 빔 임무에 맞게 개정을 하겠죠. 설계 시공 단계별 빔 모델 수준, 작성 수준 수립. 당연하죠. 설계 단계, 시공 단계의 단계별 BM의 모델 작성. 사실 이건 뭐 지금 또 다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빔 적용 의무화 시행에 따른 발주처별 가이드라인 재개정. 빔 모델 제출 지침. 모델은 어떻게 제출해라. 이런 지침들. 그래서 빔 도서 납품 목록, 빔 도서 납품 및 인허가 절차, 허가권자 빔 도서 검토 매뉴얼. 지금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 거지. 지금도 만들려면 다 만들 게 있어요. 빡세게 할 거냐, 좀 완화해서 러프하게 할 거냐.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연제도, 법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입찰 가산점을 준다. 적정 대가 산정 기준 검토. 적정 대가 산정. 빔은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잖아. 설계 대가. 빔 설계 대가가 기존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다 보니까 맨날 그게 그거야. 진짜 그러다 보니까
BIM 인력 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주는 방안. 그러니까 얘는 고급 엔지니어야. 2D가 아니라 3D 고급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줘야 된다. 돈 엔지니어 기준법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12월 달에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 6월 달로 미뤄졌어요. 참 답답하죠. 왜 미뤄졌는지 이런 거 없고 그냥 대뜸 6월 달 내년 상반기로 뭐 당당하게 아주 그것도 나올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원제도 BIM을 하게 되면 법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주고 입찰 가산점을 주고 적정 대가 산정 기준 검토를 해서 민간 부분 자발적으로 BIM을 할 수 있게 방안을 2023년도에 하게 한다. 혁신적인 기술, 건설 기술 도입을 위해 설계 시공 단계에 BIM 적용 시 특별 건축구역, 특별 건축구역 지정. 뭐 특별 건축구역이 뭔가 있겠죠? 혜택이 있겠죠? 건축물 관리 점검 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신규 빔 도입 예정인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초기 빔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좋다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 공공건축가 있잖아. 각 시에, 세종시에 뭐 주로 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빔도 마찬가지야. 각 시마다 이런 빔 전문가들이 뭔가 이걸 제도를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게 연결시켜 주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이디어는 이렇게 나오네 계속. 근데 이제 그 전문가의 위치에 누가 설 것인가가 관건이네요. 말도 안 되는 뭐 CEO 뭐 이런 사람들 앉으면 그 개밥이죠. 그 똑같은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헤쳐먹겠다는 거지.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되길 기대합니다. 기술 개발, 빔 표준 환경 구축 24년도 BIM 표준 환경 구축이 된대. 24년에는 자, 24년 빔 표준 환경을 구축한대요. 그래서 코드, 분류, 정보, 포맷 등 빔 모델 작성을 위한 국가 표준화를 통하여 건축산업 빔 사용 활성화 및 활용 범위를 확장하겠다. 우리 이제 BIM의 한류화가 시작되는 건가요? 굉장히 기대되는 기술 개발인데, 뭐 데이터 공유, 생산된 빔 데이터의 통합, 공유를 통하여 공정 간 의사 결정 지원을 통한 통합 플랫폼 및 협업 솔루션 구축. 쌤이 여기다가 뭐 어려운데 이거 불가능할 텐데. 왜냐하면 BIM은 정보를 우리가 다 이렇게 밴딩 처리하는 거예요. 정보의 그릇이에요. 보물 창고란 말이지. 이거를 쉽게 우리가 내줄 수 있을까? 더더욱 민간 건축 같은 경우는 어렵고요. 공공 건축 같은 경우는 뭐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유 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건축은 좀 어려운데요. 그 회사의 가치를 그러니까 재무 능력이지. 회사의 기밀사항을 오픈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 갖고 필터링해서 못하게 이제 뭐 남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막 갖다 쓰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락이 걸려져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유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빔 하다 보면 사용자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 유통 활성화를 위한 민간 보유 라이브러리 온라인 공유 체계 통합 플랫폼. 사실 빔케어 있지요. 패밀리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구축 및 라이브러리 품질 검토 기술 개발. 사실 라이브러리는요, 나라에서 빔을 하겠다는 이제 설계사, 특히 이제 설계사나 뭐 관련 이제 유사 업체들한테 외주를 줘야 돼. 이렇게 빔을 쓸 수 있게 만들게 통합 외주를 줘서 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일본 보니까 이거 하더라고.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의뢰가 왔죠. 그래서 어제 지인분이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패밀리를 전체 산업 기반의 패밀리를 만들어 달라. 한 번 만들면요 주구장창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쌤 같은 사람들이 하면 공짜로도 어떻게 나눠주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핵심 기술력이 있는 것들을 공짜로 오픈한다? 그러면 쌤은 뭐 먹고 살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기반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외주를 줘갖고 풀어버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막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숙제인 거죠. 풀리지 않는 숙제는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 뭐요? 돈이 해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 좋은 것도 많네요. 그래서 빔 기반 설계 자동화 기술. 또 나왔어. 설계가 자동화 기술. 계획 설계 자동화 기술. 참, 설계 데이터 정량화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을 통하여 건축물 용도별 배치, 공간 형태 자동 생성 등 설계 최적화한 제공. 자, 쌤이 앞서 시간에도 말했지만, 뭐, 우리 주택, 아파트나 뭐, 공동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해, 이런 것들이. 하지만, 개인주택, 그리고 뭐 이런 조그만 건축물들, 그런 거는 디자이너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한 공간에 어떤 스타일링, 이런 거, 인테리어 스타일, 이런 것들은 뭐 싸이월드 미니홈피 제작하듯이 하면 돼요. AI가 막 해갖고 색상, 뭐 좋아하는 취향에 뭐 이런 것들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는 디자인, 설계 능력은요, 컴퓨터가 하기에는 아직은 무리다. 그래서 그런 건 못한다.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자동으로 다 하는 거 언제 기다려요? 그거 못해요. 이제 점점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제 개정해서 나가는 거지. 자동화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그래서 설계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신나녹 설계. 아하, 대박이다. 도대체 이놈의 설계 자동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보다 이제 노가다를 좀 줄여갖고서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있으면 모를까. 뭐 예를 들어서 아키캐드, 뭐 라이노 그래스로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게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있고, 레빗 아키텍처에 뭐 있어요? 다이나모 들어오면 설계자가 패널의 크기라든지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했던 거 노가다로 만들어야 되는 거, 또 반복되면 수정 작업이 또 피땀 흘리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걸 없애는 자동화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자동화, 꿈 같은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다. 이런 거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어쨌든 21년 배포 예정이래. 이건 다른 건 다 숫자만 적었는데 얘는 예정이야. 자신이 없었던 거지. 자, 상세 설계 자동화 기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공종변 빔 모델, 오류 누락 검토 기술과 구조 및 에너지 등. 이건 지금도 가능해. 성능 분석을 통한 최적대한 산출 기술 개발. 쌤이요, 2021년에는요, 우리 에너지 관련 계획서 작성 건축물, 에너지 관련 해야 되는 게 많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2D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너지 관련 일은 외주를 주게 돼 있어. 설계사무소 대부분 외주를 주고 500에서 700만 원의 외주 비용이 들어가는데, 쌤은 그거 플러스 빔 모델링 용역. 왜냐하면 BM으로 그거 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기존의 뭐 에너지 관련 단가보다 거기에 빔 용역 대가가 이제 붙어갖고 좀 비싸지겠지만 아마 1,000만 원대 이제 빔 모델링도 가져가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획 중이에요, 지금. 자, 지금도 된다, 이런 거는. 구조 및 에너지 성능 분석을 통한 최적 대안. 이건 지금도 많이 써먹고 있다. 자, 빔 기반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 시공 자동화. 자동화 되게 좋아해. 이거 25년인데, 자, 가상 시공 기술. 시공 전 가상 시공. 컨스트럭션 단계에서 클라우드 기반 협업. 뭐 이거 지금 가능하죠,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짓는 거는 경험이 무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전반적인 경험에 그 경험빵으로 가는 거지. 하지만 BIM 뭐예요? 디지털 공간 안에서 내가 지어볼 건물을 미리 짓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경험이잖아. 한번 해보고 짓는 거니까. 그래서 가상 시공 단계의 클라우드 기반 협업 환경 구축, 오류 검토 및 시공 관리 지원 기술 개발. 이거는요 BIM의 가장 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가상 기술, 그러니까 가상 시공은 BIM의 꽃이야. 그래서 얼마나 이거 가상 시공을 통해서 관련 종사자, 이제 관련 분야들끼리 협업을 잘하느냐, 얘를 정보를 어떻게 유지 관리를 잘해갖고 효율적인 일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최종적인 건물을 잘 짓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드론, VR, AR, 3D 스캐너 등과 연계하여 시공 스케줄, 안전 관리 등 시공 관리까지 지원. 이거 지금도 가능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업 대비 빔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의 건축주님은 그만큼 돈을 지불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기본 단가를 좀 마련해 주고 흔히 말하는 정말 좀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가 암만 빔 할아버지가 와도 그러니까 최저가된 돈은 100원이야. 근데 실제로 이제 건물 몇 번 지어본 아주 잔뼈가 굵은 목수가 난 그거에 뭐 70% 해주겠다 이러면 게임이 끝나요. 그렇잖아요. 민간 건축에서 뭐 말이 쌤이 저는 작게 말했지만 뭐 우리나라 솔직히 1000억짜리 예가가 나온 공공건축물 입찰하는데 뭐 700억대 하잖아. 780억대.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했다라면 설계 변경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근데 예가가 1000억인데 입찰가가 780억이야. 갭이 나잖아, 그만큼. 한 200억, 220억 가량. 그 갭은요, 설계 변경으로 도로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잘못돼서 그래. 그러면 결국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합니까? 애초부터 BIM으로 예가 선정부터 전문가들 풀 구성으로 해서 분석해버려요. 그러면 그 기반 안에서 최적화된 시공사 업체가 가져갈 수 있게 뭐로? 빔 기술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니네들이 BIM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 검토와 간섭 검토가 일어났고 정확한 공사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여기를 벗어나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시공 단가를 올릴 수 없다. 거기에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공공건축물 다 시공사 딱 하다가 뭐 일 생겨 그래갖고 설계 변경해갖고 금액이 더 늘어나잖아.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거 통계청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자꾸 우리는 뻘짓들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이득을 봤다는 거냐, 이거죠. 2D 체계에서 없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빔 시대에는 정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동화, 이놈의 자동화. 자, 건설 자동화 지원 기술, 3D 스캐너 활용, 자동 측량, 3D 프린터, 지능형 중장비를 활용한 뭐 자동 시공 등 건설 자동화 지원 기술 개발. 뭐 이제 로봇가 잡일 하겠죠. 위험한 일은 로봇이 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리고 3D 프린터를 벌써 집 짓고 있죠. 엄청난 속도에 엄청난 세이브.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행위가 3층까지 좀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한쪽에서는 3D 프린터, 한쪽에서는 공장에서 프리콘 해갖고서 조립 하면 아마 더블 스케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간에. 자, 빔 기반 지능형 유지관리 기술 개발. 유지관리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유지관리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빔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 건축물 모니터링 기술 및 설비 시설물 성능 수준 예측 기술 개발. 이거 지금도 가능해요. 그리고 국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여 건축물 유지 관리, 이력 관리를 통한 안전, 에너지, 공공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지금도 가능한 게 팩트입니다.
안 해서 그렇고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죠. 자, 인력 양성.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빔 교육 커리큘럼 보급 및 시행은 21년. 내년에 한대. 내년은 원쌤한테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쪽 교육 분야에서는 원쌤이 나름대로 진짜 열정을 갖고 있고 꼭 참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쌤은 교육이 모든 거잖아요. 교육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교육 체계 마련. 참여자 간 협업을 위한 빔데이터 활용 중심의, 그러니까 빔데이터 활용 중심의 교육 대상별, 수준별,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 마련. 이제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빔케어 교육연구소는 아주 기본이 되는 BIM 교육을 가르친다. 먼 나라에서 서포트해주는 교육이 있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툴 교육이잖아. 툴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나는 어떤 툴을 선택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건축 BIM 프로세스와 NCS 국가직무 표준과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 있고, 능력 단위 요소와 연계한 교육과정 마련 및 시행. 자, NCS 나왔죠. 여러분들 NCS가 뭔지 아세요?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인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개판이에요. 쌤이 완전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거 정말 개판입니다. 이거 독일에서 온 건데요. 독일 플랫폼인데 이게 뭐냐면 독일의 직업전문학교.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과고등학교, 전문대학교, 그리고 공과대학교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NCS는요 아주 낮은 등급의 기준을 표준으로 우리나라가 도입돼서 아주 전문가가 한 것도 아니고 반전문가, 아주 급하게 번갯불에 호떡 구워 먹듯이 만든 게 NCS예요. 개판이란 얘기죠. 솔직히 거기 있는 내용 BIM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원쌤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엉터리예요.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어필했듯이 교육, 초기 교육, 우리나라의 메인 공대, 공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도 이렇게 있고요. 건축가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 교육, 그리고 4년제 이상, 4년제도 있고 5년제도 있잖아. 그리고 건축가도 있고 공학과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얘네들을 NCS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에 맞는 그 직업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했는데 좀 그래요. 엉터리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린 들여다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공군 차원의 빔 활용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인력 양성 중요하죠. 여기 중요한 거 있다. 행정인력, 빔 성과품 검토 지침, 빔 납품 절차 등 건축 인허가 행정 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담당자도 겁나 바빠지게 생겼어요. 자, 기존 인력, 건축사협회 등 유관협회의 전문교육과정 편성 및 실무교육시간 인정을 통한 건축 분야 전문가 빔 역량 강화 유도. 건축가 협회를 통해서 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하겠다. 거기서 빔 데이터 분석 해갖고 10에서 60분 운용, 빔 프로젝트 매니저 해서 30에서 60분, 양성 위주 교육 이렇게 있고, 신규 인력, 건축 학교 교육 인증, 공학 교육 인증, 연계 교육 개발 및 해외 유수, 선진기관 빔 연수. 답답합니다. 건축 설계 인재 육성 사업에서 인재 육성 사업에서 연 10명을 해외 연수를 보내주겠대. 참 답답스럽네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잘 나가는 데서 빔 하는 사람보다 우리나라에서 빔 하는 사람의 기술력이 월등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딜 나가서 배워? 우리나라 전문가 많은데. 자, 빔 모델러. 나서 10에서 60, 뭐, 이거 구현. 이거 단위가 좀 애매한데, 뭐, 자세히 풀어 쓰진 않았네요. 그래서 신규 인력 대상에 맞추면 교육을 뭐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빔 수행 역량 관리 체계 구축. 23년. 경력 관리를 해주겠대. 사업 참여의 이력 관리 증빙 및 경력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빔 경력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건축사 협회랑 건축기술인 협회 연계해서 하겠다. 이거 맞아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빔을 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빔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경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경력 보유자가 몇 명 있습니다가 옳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빔한다, 우리 회사 빔 실적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회사에 빔을 할 수 있는 실제 빔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력 관리를 통하여 빔 발주 사업에 입찰 참가 자격 PQ 부여 방안 뭐 이런 걸 서브로 뒀대. 역량 평가, 자격증, 사업 참여 실적 등에 따른 역량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 교육 인정 제도, 빔 교육 이수, 빔 사업 참여 실적을 경력 관리를 통해 증빙하고 빔 교육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 참 애매해요. BIM이라는 단어의 빔 교육. 참 답답스럽습니다. BIM이라는 밴딩 안에는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냐, 이런 것들이 먼저 교육에 대한 라이센스화가 돼야 되고요. 인증이 돼야 되고, 그런 거 몇 개가 모이면 빔,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가야지, 빔 교육 이수, 빔 사업 참여 실적.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다. 전문가가 왜 필요한가요? 이런 거 만들 때 참고 하고 하라고 전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BIM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교육은 빔은 이론이에요, 이론. 거기에 대한 교육 이수. 이론밖에 할 수 없어요. 실제로 빔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더 디테일해서 CAD가 됐든 라이노가 됐든 레빗이 됐든 이런 걸로 활용 능력 평가를 봐야지 어느 정도 활용해서 BIM이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자격 검증이 필요한 거지. 답답합니다. 어쨌든 자, 빔 인적 네트워크 지원 체계 구축 22년, 빔 융합 얼라이언스 기술 정책 등 빔 분야별 민관 합동 TF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식 공유 등 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문가 많은데. 자, 빔 융합 얼라이언스 성과 포럼 개최를 하고 리더스 클럽을 운영하겠대. 이런 것들이야 다 하는 거니까. 산업 활성화, 국가 빔 통합 관리 기관 설립. 이거 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거 21년. 국가 빔 통합 관리 기관 설립 및 운영. 이런 데 센터장 하고 싶네요. 그래서 진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정확하게 법적 기반을 딱 두고. 자,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개 돼지 마냥 그냥 헐 하고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똑바로 해야 하고, 물론 원쌤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 인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쨌든 통합관리기관을 만들겠대. 빔 활성화 정책 세부 사업을 수행하고 산학 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 필요네. 그쵸? 필요한 거 안다는 거지.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 빔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민간 엔지니어 프롬, 그리고 운영 지원과 빔 라이브러리 품질 관리 및 유통 등 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좋은 내용이네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가는 매우 중요해. 그래서 전문위원회, 빔 지침 검토. 그러니까 전문위원회, 이거 너무 중요해. 빔 지침을 검토하는데, 기존에 했던
내가 건축을 30년 해서 40년 했어. 이딴 사람들 빔 제대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빔 경력 많아봐야 20년이 안 돼요. BIM이 이제 툴로 따져도 2000년대, 원쌤이 2000년대 레빗 아키텍처, 레빗 빌딩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잡으면요,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만땅천 경력자가 20년 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인 분야는 좀 더 앞설 수 있어요. 하지만 원쌤이 말하는 건 실무와 연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무 베이스, 땅바닥에서 아무것도 체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설계를 했건 시공을 했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론은 벌써 쌤이 봤을 땐 컴퓨터 나왔을 때부터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계 분야에서는 건축 분야하고는 다르게 컴퓨터에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애초부터 3차원이었어요. 그때부터 BIM과 관련된 것들이 기계 분야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단지 빌딩에 적용했지만 이미 다른 분야에선 3차원 분야에선 벌써 20년이나 앞서서 했다는 거. 이게 팩트인 거예요. 자, 실무협의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침, 실무 작성, 임무 수행을 한데 참 꿈만 꾸는 것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간 포럼에서는 빔 현장 중심의 의견 제시 및 지침 등의 검토 수행. 뭐 민간 의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문위원회예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 건축을 30년, 40년 했다는 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빔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시범사업, 공군 분야 빔 설계 사업 시범사업 선정 시 운영 지원을 통하여 빔 효과 검증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시범사업 너무 좋습니다. 시범사업도 중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큰 규모의 사업, 뭐 1000억, 2000억, 뭐 국가사업인데, 뭐 100억, 200억, 300억도 큰 거예요. 그런 국가 공군 건축물을 하는데 사전 검토, 아직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게 있을 거란 말이야. 2D 체계로. 그거 이런 운영에 만들어서 빔으로 나라 차원에서 뭐 관 차원에서 이걸 해보는 거야. 그러면 적정 예가, 그럼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 사전에. 그러면 나머지는 규칙에 맞게 설계해오고 시공하면 되면 끝.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맨파워들을. 그래서 시범사업 너무 좋습니다. 어떤 시범사업에 빔을 어디까지 도입할 것인가. 전문가들 몇 명 데리고 와서 해보면 이거 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 있어요. 표. 뭐 보면 국토교통부 정부 운영 권한을 국가빈통합관리기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국토부에서 건축사 협회에다 이렇게 뭐 건축사를 뽑을 수 있게 권한을 줬듯이 국토교통부가 국가빔통합기관을 이렇게 법정 권한 위임을 딱 해주는 거야. 그리고 운영 지원을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발주, 설계, 시공 이렇게 밑으로 하위 기관을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또 관만 가면 안 되니까 민간 엔지니어와 또 이렇게 서로 붙여갖고 현장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빔 평가 및 성공 사례 관리 방안 21년. 뭐 기술 경진대회, 빔 기술 경진대회를 통한 민간 빔 성공 사례. 그래서 빔 전면 설계, 생산성 향상 사례 등을 발굴하고 가산점, PQ 가산점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돌리겠다는 거죠. 연간 빔 기반 설계 시공 성과품에 대한 건축 빔 워드 등의 개최를 통한 빔 활용 기술 교류 및 공감대 형성, 현황 분석, 쉼터 기반 빔 활용 및 기술 현황, 애널 리포트를 발간하겠대. 그리고 빔 활용 엔지니어 만족도 조사, 빔 운용 기술 개발 활용 현황 분석 및 기반으로 매년 빔 산업 관련 통계 분석서 발간.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혜택,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많은 정보들을 뿌려야 된다. 그래서 뭐 사실 기술 경지대,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갖고 돌아가면서 상타 먹기 하는 거, 이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진정성이 있는 거 하라고요.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빔 활용 엔지니어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있고 사람들 인프라가 모여야 뭐 흔히 말하는 바들, 오빠 부대 뭐 이런 데서 좋은 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 뭐가 안 좋은지 의견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을 적극 수렴해서 좀 더 좋은 걸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자, 그 나물의 그 밥처럼 다 똑같은 한 통속이 돼 갖고서 이딴 거 옳지 않아요. 백날 해봐야 국가 빔 발전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빔 신규 산업 창출 및 건축 디지털 산업으로 확장 26년. 자, 빔 턴키 연차별 설계 시공 통합 발주 체계 기반 빔 사업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빔 건설 적용 프로세스 기반 생산성 향상 뭐 이렇게 하겠대. 좋죠. 시범 사업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쌤이 말할 때는 공공기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돈 까먹고 있던 거를 이제 빔 체계를 완전 의무화시키면요, 책임도 명확해지고 돈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나와. 공공기관물. 자, 디지털 신산업 발굴, 디지털 산업, 건축 산업, 스마트 기술, 디지털 트윈. 도대체 디지털 트윈은 자꾸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 이거 확장으로 인한 신규 산업 발굴. 쌤이 그러죠. 빔 시장이 그냥 딱 강제적으로 활성화, 의무화 딱 시켜버리잖아요. 빔 시장 그냥 활성화 된다니까요. 돈이 막 들어와, 투자가.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돈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이 시장에 돈이 된다면 없던 돈도 꺼서 일로 다 들고 와요. 그러면서 빔 생태계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시장은요, 서로 치고받고 경쟁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빔 활성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법적 의무화 시켜버리면요, 그냥 굴러가게 돼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 건설 시장이요, 생각보다 너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체계가 바뀌면요, 안 하거나 하거나 선택지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사실 포기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아도 좋고요, 다 해도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디지털 건축 산업으로의 조기 확장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하고 건축 디지털 산업 관련 R&D 아이템 발굴 및 상용화 지원. 참 똑같은 말 되풀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거는요,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축 전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의무화를 요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축 설계에 대해서 요 한정해서 한다? 이러면 안 돼. 그냥 토목, 설계, 환경, 에너지, 그냥 빔 의무화 한다. 여기에 맞춰서 그래도 완화 규정은 이렇게 줄 테니 니네들이 만들어 가라고 턴키 딱 해버리면요, 이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태계 만들어져요. 어차피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는요, 약한 놈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 강한 놈은 살아남게 되고요. 내가 강해져야 오래 가는 거예요. 버텨야죠. 버틸려면 노력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설계 시장 특히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설계사. 그 중에서 일하는 설계사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의미 없는, 노는 그런 설계사는 없어져도 됩니다. 자, 추진 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와요. 자, 뭐 지금까지 쌤이 떠들었댔던 게 다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해서 나오는데 한번 쭉 볼게요. 세부 추진 과제 있고요. 조치사항, 시기, 주관기간, 뭐 협조기가 있는데, 제도 개선을 한다. 그래서 20년, 23년. 그래서 빔 발주 의무화 및 대상 사업 확대를 하고, 빔 기반 건축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한다. 이게 20년하고 23년. 근데 20년에 뭐 쌤이 봤을 때는 법정 개정 뭐 하긴 한 거죠. 그냥 세이프한 거지 20년에. 그리고 빔 기준 제도를 정비한다. 21년부터 23년. 그래서 빔 기준 및 지침을 개정한다.
그래서 빔 지원 제도를 개정한다. 빔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23년 딱. 이게 그때 해야 된다는 건지 그때 완료해야 된다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뭐 어쨌든 기술 개발 빔 표준 환경 구축으로 24년 빛각 빔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 굉장히 기대되죠. 빔 표준 환경 구축 국가 빔 센터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고요. 빔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 자동화를 건너뛰어도 되고 R&D 추진한데 뭐 빔 기반 시공 자동화 지원 기술 개발 활성화, 근무 자동화, 뭐 빔 기반 지능형 유지 관리 개발, 뭐 다 애매한 건 다 R&D야. 다 애매한 건 다 R&D로 다 포지션 해놨어. 참. 어디가 하는지 볼까요? 협조기관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가 하는데 주관기관이 국토부야. 자, 얼마나 할까? 참 기대되네요. 자,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빔교육 커리큘럼 보급 및 시행 국가빔센터 21년부터 뭐 계속 한대. 빔 수행 역량 관리 체계 구축, 체계 구축. 뭐 인력 양성에서 교육 그리고 수행 역량 관리 체계.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지원 체계 구축. 자, 인적 네트워크. 어떤 빔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 인프라, 그러니까 도와주는 쌤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 진짜 우리 관도 필요하고 설계사무소도 필요하고 시공사도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국가 빔센터에서 운영을 한대 26년에. 뭐 있고 산업 활성화 국가 빔 통합 관리 기관 설치는 21년. 빔 평가 및 성공 사례 관리 방안 마련 21년. 그리고 빔 신규 산업 창출 디지털 산업으로 확장 21년. 뭐 이렇게 해서 추진 일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존에 이제 빔을 의무화한다, 활성화한다,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간략한 어떤 퓨처 플랜보다는 이 로드맵이 상당히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건축 빔 활성화 로드맵. 쌤이 봤을 때 건축 빔 의무화 법적 체계 로드맵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좀 뭐 여러 가지 제목들 중에 그래도 유아스럽게 해갖고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 2021부터 2030년 10년간 계획을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많았어. 기존에 그 어떤 텍스트 정보보다도 많아요. 페이지 수가. 훌륭해. 그래서 2020년 12월 28일 날짜로 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에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여기 사람들 좀 만나보고 싶어. 쌤이 초대만 해주면 그냥 아낌없이 다 퍼주고 싶어요. 잘못된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매번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좀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다른 선진국 대비 굉장히 늦고요. 하다못해 이제 후진국보다도 막 밀릴 판이에요. 솔직히 지금 베트남 이런 데 빔 용역시장 뭐 설계 뭐 교육시장 굉장히 활발하고 좋아요. 솔직히 그래요. 원쌤이 이제 사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설계사무소에 이제 맨파워 뭐 예를 들어서 250, 300 주고 할 거면 거기에 애들 베트남에서 5명 쓸 수 있어. 걔네들 뭐 5명 필요 없어. 한 2명만 쓰더라도 걔네들 기준에 서울대 나온 애들 니 이거 해서 해라 하면 적은 돈에 우리나라의 완전 프레시맨 신입사원보다도 더 좋은 더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우리나라의 이런 기본 자격도 안 된 헛된 꿈만 꾸고 있는 아이들 신입사원을 가르치면서 한다? 수지타설이 맞지 않아. 물론 원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 원쌤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최소 3년, 5년 차 됐을 때 정말 10년 차 이상의 경력 보유자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파워를 가르치는 거죠. 교육시켜주는 거지. 빔은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2D 기반 10년 차와 빔 기반 5년 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쩌면 5년 차가 더 수준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만 배웠다면. 이게 함정이죠. 자, 쌤이 세 번에 걸쳐서 빕뉴스를 2020년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굉장히 기대 반, 걱정 반, 그리고 원쌤이 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쌤도 그래도 국내 BI 활성화하고 화가 빨리 되고 의무화가 되고 그러는데 이제 좀 많은 노력을 하는 교육자로서 내년에는 좀 더 기존에 이제 원쌤이 이제 굉장히 정책이었죠. 근 4년 동안 원쌤의 최악의 시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 2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쌤이 복귀를 했죠. 이렇게. 원쌤이 카메라에 서서 새로운 영상을 찍는다는 거는 다시 예전의 원쌤, 밝은 모습의 원쌤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부터는 원쌤도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요, 많은 관심 갖고요.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반드시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